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유혹하는 플롯 구하기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이버 월간 시나리오에서 제가 행복해야 작가다라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우리 세이브 더 캣 했던 책을 바탕으로 어쨌든 시나리오 한 편, 장편을 쓸 수 있도록 함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보는 걸 시작하려고 해요. 장편 혼자 쓰기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매주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비책으로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응용해서 실제 글로 옮길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동안 그냥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기만 해도 트리트먼트가 되고 그걸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끔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월간 시나리오에서 하고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유용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부분 시작할게요. 좋은 플롯의 8가지 법칙, 그 법칙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성공의 기회 남기기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7째, 자, 이제까지 했던 좋은 플롯의 8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전제는 법칙을 깨고 싶으면 법칙을 배워라. 첫 번째, 긴장이 없으면 플롯이 없다. 두 번째, 대립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긴장을 창조해라. 그 다음, 넷째, 세 번째,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서 긴장을 고조해라. 그러니까 대립하는 세력으로 긴장을 창조하고 그 세력을 키움으로써 긴장을 또 고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은 앞과 뒤에서 변해야 된다고요. 그건 우리 세이브 더 캣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등장인물의 오프닝과 엔딩은 마치 쌍을 이루듯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다섯 번째, 모든 사건은 주요한 사건이 되도록 넣어야 되지만 여섯 번째,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사소하게 보이도록 하라고 여기 여섯 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그럼 일곱 번째 볼게요. 복권에 당첨될 기회는 남겨둬라. 그러니까 성공의 기회를 남겨두라는 것과 오늘 본 여덟 번째는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라라는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복권에 당첨될 기회를 남겨둬라 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작가들은 작가가 신이라고 한대요. 작가가 된 걸 사랑해요. 왜냐면 작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 등장인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등장인물의 신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만족도 있게 작가 시절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짧은 순간들로 이루어진 혼돈의 세계래요.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정도의 계획이라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에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12시 반에 점심을 먹고 시장을 함께 보자고 약속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중간에 어떤 과정으로 실천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믿지 못할 우연들로 막 점철되어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대요.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누군가는 당첨되기도 한대요.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확실히 알게 있기를 원하는 게 그 바람 중에 하나래요. 인생이 그렇다면 작품에서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믿지 못할 우연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의 손이 작가야라고 하지만
작가가 신이라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지만 신이라는 작가, 우리 작가라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런 규제 안에서 움직인대요. 첫 번째 규제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 세상에서 작품을 상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작품을 하기 위해서 세계관을 구축한다면 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반 현실에 발을 놓고 있는 플롯을 구성하고 계신다면 현실에서 납득할 만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후죽순 우연히 반복되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점철된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성의 바탕을 둔 규칙이라는 거는 신이 정말로 복권에 당첨시켜주는 그런 것과는 다른 규칙이 있는 세상에서의 그 규칙을 따라가는 거여야 된다. 실제로 어떤 거냐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하는 판타지적 요소가 있다거나 어떤 귀신이 나온다거나 어떤 상대의 적이 알 수 없는 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귀신이 있다면 이 귀신은 날아다닐 건지 어떤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불쑥불쑥 벽을 뚫고 나오는지 내 나름대로 여러분이 규칙을 정해야 돼요. 악당이 있다면 그 악당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칙을 정해야 되고 만약에 판타지적 세계를 여러분이 그리신다면 그 판타지적 세계가 가진 그 세계관이 언제까진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어느 선이 되면 나와야 되고 그 세계가 가진 규칙을 여러분이 세밀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아무렇게나 말 안 했나? 이런 능력이 있었어. 저 귀신은 이런 능력이 있었어. 심지어 뱀파이어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요새 많이 쓰시고들 계시는데요. 뱀파이어를 주제로 한다면 뱀파이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물리면 되는 거예요. 물리면 돼? 피가 섞여야 되는 거야. 물려서 이빨이 가진 강아지 물린 이빨 자국처럼 이빨 안에 있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피가 섞이면 되는 거야? 피가 섞이면 되면 뭐예요? 이 수혈하는 과정에도 되는 거야? 상처에 피가 직접 떨어져도 되는 거야? 이런 세밀한 규칙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타임슬립을 한다면 얘가 며칠까지 돌아갈 수 있나?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돌아갔을 때 뭐가 바뀌면 여기는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돌아갔을 때 원래 있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정확한 규칙을 여러분이 정하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셔야지 통하는 영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제약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규제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 세계를 바탕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규칙은 이거예요. 두 번째 제약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벌어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제약이에요. 작가가 가진 두 번째 제약. 세상 만사에는 모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 않냐. 단순한 우연, 운 같은 거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글이나 영화에서는 운이 들어갈 여지가 없대요. 어느 이야기 대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항상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독자는 작품에서 이유 없는 대목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저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에 빠져서 다음 스토리로 이어가는 거를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작가는 항상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은 자기가 어떤 게임판을 정했으면 그 게임판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런 능력이 나왔어? 그러니까 걔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봤던 시나리오 리뷰에서 그래.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걸 하나 넣었어. 이런 식으로. 뭐냐면 마술 부리듯이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선별해서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셨다면 그 세계관, 그걸 선택하셨다면 그 안에서 충실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요술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찰스 디킨슨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고 능력도 있고 도착하는 순간 중요한 그 회의 같은 걸 엿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하세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 같은 경우에는 플롯보다는 등장인물이 무엇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냐. 그들의 작품은 인간의 성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대요.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관습은 셰익스피어가 처음에 글을 썼던 그 당시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르대요. 관객은 요즘 작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대요. 관객은 플롯이 고안품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나오는 것처럼 되는 건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여기 성공의 기회를 남겨라는 건 뭐냐면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처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그때 마음대로 제공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 성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한 어떤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셔라는 얘기가 7번째 플롯의 원칙이었어요. 8번째 원칙을 보자면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독자나 관객에게 궁금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플롯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플롯은 질문을 던지고 클라이막스는 답을 해요. 그죠? 예를 들면 햄릿에서는 클로디어스가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햄릿이 과연 왕을 죽일까? 라는 의문을 던져요. 그것이 시작이라며 끝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래요. 햄릿의 경우에는 그렇다죠. 그죠? 자, 오셀로에서는 무어인이 과연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아니오래요. 그런 식으로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부분이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 클라이막스는 한마디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에요. 질문은 1막에서 다 담겨 있고 2막과 1막과 3막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들로, 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쓸 때는 첫 번째 규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 규칙이 뭐냐면 주인공이 중심적 행동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의 행동이 중심에 서도록 해야 돼요. 사건 자체가 인물을 삼켜버릴 만큼 인물이 사건에 압도되어서도 안 되고 갑자기 조력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들을 찾게 된다거나 주인공이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클라이막스로 주인공을 몰고 가서 주인공이 행동하도록 이렇게 꾸며보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좋은 플롯의 원칙을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플롯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플롯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책의 정말 재밌는 부분은 사실 2부에 해당하는 20가지 플롯에 대한 설명 부분이 나오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앞부분이 좀 길죠. 그지만 우리 거의 다 끝내가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이 따로 책을 안 보실 수도 있을 정도로 빠지지 않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참으시면 정말 재밌는 부분인 20가지 플롯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시고 작법서 책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우리의 재능을 키워봐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행복한 글쓰기 하시고 행복한 작가로 기적과 같은 시나리오를 함께 써봤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또 뵐게요.